예,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96페이지에 있는 박안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문화작품 속의 갈등인데요. 특별히 작품 속에 드러나는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면서 이 작품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특별히 갈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갈등의 뜻과 종류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갈등이라는 것은 설명된 것과 같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자랄 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꼬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뭐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내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서로 꼬이고 꼬여가지고 되게 답답하고 풀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갈등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문화작품에서는 갈등이 되게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문화작품에서 이야기에서 갈등이 없다면 그 이야기는 참 재미가 없고 매력이 없는 혹은 주제도 명확하지 않은 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설공주 예를 좀 들어볼까요? 백설공주에서 만약에 백설공주가 얼굴이 하얗게 예쁘게 태어나서 그냥 편안하게 잘 자라다가 그냥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그 누구도 백설공주 이야기를 재밌다거나 혹은 거기에서 주제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매력도가 확 떨어지게 되죠. 백설공주 이야기에는 마녀가 등장을 해야 되고요. 계모 그리고 독사가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갈등이 존재하게 되고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되게 안타까워하게 되고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특히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장면에서는 되게 사람들이 시원하고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즐겁고 기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갈등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작품 전체의 매력도가 이렇게 결정나기도 하고요. 특별히 그런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서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주제를 잘 가져가고 드러내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할 때 문화작품 속에서 갈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갈등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갈등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다들 알 거예요. 갈등은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구분이 되고, 내적 갈등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거죠. 굳이 뭐 천사와 악마가 아니어도 돼요. 선과 악이 아니어도 다양한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내 안에서 갈등하는 상황, 고민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내적 갈등에 포함되죠.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나와 나의 어떤 갈등,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에서 갈등하는 모든 갈등을 외적 갈등이라고 해요. 외적 갈등은 크게 이제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인물과 그를 둘러싼 외부 대상이나 환경이 대립하면서 생기는 갈등이죠. 대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인물과 인물이 나와서 둘이 막 싸우는 장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 좀 이제 좀 넓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품 홍길동전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홍길동은 태어났을 때 서자로 태어나죠.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 일대일로 이제 대립하거나 이제 뭐 갈등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어떤 사회 제도, 서자를 차별하는 사회 제도 안에서 과거에 도전하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을 부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에 처하게 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홍길동은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그걸 이겨내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이렇게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갈등하는 것을 우리는 외적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갈등 중에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전개되는 양식이나 전개되는 방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작품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어떤 갈등인가를 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문화작품 속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런 말이 있죠. 문학은 현실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문학작품 속에 드러나는 상황이 현실에서 실제로 드러나거나 혹은 드러날 수 있는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그 부분이 이제 갈등 부분인데요. 가끔 오해하는 것이 뭐 판타지라든지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새로운 형태의 소설이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갈등을 겪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전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대표적으로 겨울왕국이라는 작품을 좀 보도록 할게요. 겨울왕국이라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안나와 엘사. 물론 안나는 되게 뭐 인간적이긴 하지만 엘사 같은 경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인물이죠. 하지만 우리가 엘사가 자기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능력을 숨기면서 이렇게 숨어 지내다가 이제 그것을 벗어 던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성을 짓고 사는 장면에서 그렇게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는 장면에서 되게 많이 동감하고 되게 많이 시원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 장면에서 어린이 아이들도 유치원생들도 혹은 초등학생들도 되게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똑같이 우리가 엘사처럼 예쁘고 엘사처럼 뭐 어떤 마법의 능력이 있고 엘사처럼 뭐 자기 왕국에서 쫓겨나고 뭐 이러지는 않죠. 하지만 그가 겪는 그 갈등들 있잖아요. 내 안에 충분히 펴지 못한 그래서 주변의 환경 때문에 숨겨야만 했던 나의 자아의 모습 이런 것들이 누구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내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죠.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갈등들을 이런 어떤 좀 추상적인 혹은 좀 독특한 상황 속에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되게 어떤 여러 가지 열망과 좀 비전을 좀 찾게 만들기도 하겠죠. 이렇게 문화작품 속의 갈등은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0%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연결된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문화작품 속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의 모습으로 좀 쉽게 연결하여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